어린 얼굴에서 늙어가는 얼굴의 방향을 왜 미래라고 부를까? 오지 않은 미래의 얼굴에 늙어간다 라는 언어가 서 있다면 미래는 무엇일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가장 매혹적인 시간인데 왜 그 얼굴 늙어간다 라고 말할까? 태어나고 자라고 다시 소멸해가는 방향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은 그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죽의 방향을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곳은 가장 끝이 아니라 가장 처음은 아닐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다시 있는 것일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불리는 일목요연한 것이 아니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영이라면 보르헤스의 명명대로 나고 살고 소멸해가는 모든 모습이 동시에 들어있는 알렙이라면 죽음도 삶도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것이라면 이원 시인의 산문집 산책 안에 담긴 것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 산문집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을 출간하신 이원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작으세요? 너무 낮에 힘든 일 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자리는 강의는 아니니까 네, 힘내셔서 씩씩한 목소리 들려주세요.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과는 인사 나눴는데요. 이 사실 서비스 되어서 전국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도 들을 수 있군요.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 쓰는 이원이고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원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시인의 직접 육성으로 간단한 소개해 주셨는데요. 1992년도에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하셔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야후의 강물에 1000개의 달이 뜬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현대시학 작품상, 2005년에 현대시 작품상, 2014년에 시작 작품상, 작가가 뽑은 올해의 시로여는 세상 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은 사실 시집은 아니고요. 산문집이네요, 선생님. 네네. 92년도 데뷔하시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첫 산문집인가요? 네. 그 산문은 여러 잡지나 뭐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책으로 묶인 거는 좀 늦은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어 좀 늦어진 건가요? 등단하시고 글 쓰신 이력에 비해서 책으로 묶인 건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제가 산문이 많아요. 산더미만큼 많아요. 데뷔한 지가 꽤 되었고, 그리고 산문도 적게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곧대곧대 잘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문이 많이 쌓였고, 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곳에 준비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늦춰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산문집이 처음 나왔고 저는 그 책이라는 거는 또 책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이 처음 산문집으로는 처음 나올 그런 운명이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나온 산문집 안에 이원 시인의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선생님? 아니 이 산문집에 제일 그러니까 민낯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산문집이어서 저는 씻을 때도 제가 별로 직접 노출이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금 이상한 기분은 있어요. 산문이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역시 산문 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시 쓰는 것, 뭐 다른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시 쓸 때와 산문 쓸 때의 괴로움 혹은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민낯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가장 큰가요? 산문을 쓸 때 하고 이 시를 쓸 때 하고. 산문을 쓸 때가 훨씬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이 상당히 최소화됐을 때 쓰는데 산문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약간 좀 차려입었다기보다 하여튼 좀 갖춰입은 옷 같다면은 산문은 왜 이게 동네에 어슬렁거릴 때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타난 그런 모습 같아요. 예. 실제로 저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 권 팔 겨드랑이 딱 이렇게 끼고 쓱 다니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한 서너 챕터 읽고 또 닫고 또 가다가 이렇게 읽어도 좋을 법한 이야기하고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원 시인의 산보 혹은 이원 시인의 산책은 이런 방식이겠구나. 트레이닝복 실제로 입고 산책하세요? 그럼요. 예, 산책할 때는 가장 기동성 있는 옷차림으로. 저는 늘 이렇게 잘 있었니 지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원 시인만 뵈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잘 눈에 그려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잘 그려지세요? 궁금하네요. 근처 동네로 한번 저도 한 바퀴 휘 돌면서 한번 이원 시인을 그런 민낯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건 옳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요? 너무 민낯이어서. 그렇죠. 그 산문들이 그럼 선생님 이 책에는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일부일 텐데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언제부터 언제쯤이라고 어떻게 뭐 가늠 혹은 계측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한국문학이라는 개간지에 한 5년 전쯤에 2년 정도 연재를 했었어요. 그 산문이 이제 주축이 된 것이고, 새로 이제 쓴 몇 편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예. 네.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산책을 좋아하시는 거죠. 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행위예요. 오늘 날씨에 이런 분위기의 산책은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흐린 날이요? 흐리고 약간 싸늘하고 쓸쓸하고 뭔가 이 11월에 느껴지는 이 저녁의 느낌? 오실 때 어떤 느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올 때는 다급하게 왔어요. 지하철 산책은 타고 아니죠. 산책 네. 아니고 전투적으로 왔고요. 산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날씨에 별로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씨 따라가는 식으로 산책하죠. 그거에 맞춰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기분 좋아지는 날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눈 오는 날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눈이에요. 제가 아기 때부터 슬픈 일이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눈을 제일 좋아해서 제가 철이 없다고 저희 엄마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저는 눈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그럼 눈 올 때 나는 그 눈 밟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예, 그냥 일단 눈이 오면 좋고요. 선생님, 혹시 전생에 강아지? 그렇게 뛰어다니진 않는 걸로 봐서 강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눈의 이미지를 좋아해요. 눈이 쌓여 있을 때도 좋고 녹는 것도 좋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또 눈이 많이 와서 단절될 때도 좋아요. 예. 아시겠지만 저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요즘 생활하는데요. 부산 눈이 없어요. 이원 씨는 겨울에 부산으로 오시면 정말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안 오는 세계를 경험하실 테니까. 안 가야겠어요. 네, 서울이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을 뚜렷이 느낄 수 있고 눈이 오니까요. 산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되신 걸 텐데 산책을 즐겨 하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 동기랄까? 아니면 몸에 어떤 방식으로 습득이 되셔서 이런 책까지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산책이라는 게 저한테 행위이기도 한데 제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제 태도가 산책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게 약간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또 어슬렁거리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눈 파는 데 있으면 또 열렬하게 한눈을 팔고 또 그러다 가고 그런 식의 어떤 그 목적 없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 거는 제가 보기보다 예민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왔을 때 그게 되게 그걸 좀 어려워해요. 갖고 있는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안에다가 넣으면 또 못 견뎌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바깥에다 놓고서 그걸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 산책이고 그걸 하다 보면 저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별의 지점에 가벼움이 좋고 그 가벼운 상태에서 저한테서 다시 솟아나는 용기 같은 것 그런 거를 만나니까 산책을 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산책 금단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대단히 무거워져요. 예, 몸도 정신도. 그 책에서는 심장의 박동을 벗어나는 이상한 힘을 가진 것 이것이 산책이고 한가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뜨겁고 깊은 시간이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원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나름의 산책에 대한 어떤 규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매일 그러면 다니시는 거예요? 예, 거의 매일 다녀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잘 걷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이 이틀 정도 되면 엄마한테 막 화내죠. 금단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걸어요, 밤에라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홍대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많은 부분을 책에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골목에 대한 어떤 무한 애정도 느낄 수 있었고 홍대를 잘 몰라서 홍대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핫플레이스들 숨은 곳곳의 장소들 이원 시인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집 근처에 지금도 계시는 거죠? 홍대 근처에 집이 홍대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더 자주 집 근처를 산책하는 예. 오히려 홍대 안에는 잘 못 가요. 거길 가니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복 입고 갔다가 마주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좀 피해 다니기는 하는데 홍대라는 게 이제 집에서도 가깝지만 저희 김병익 선생님이라고 네. 문학평론 하시는 선생님이 문지사 사장이실 때 그 문지가 홍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뵈러 자주 갔어요. 1년에 몇 번씩. 근데 그렇게 가면서 어떤 되게 이상한 세상에서 이제 그때는 아기 때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김병익 선생님 따라서 그 골목을 걸었을 때 되게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기 때, 네. 있었고, 그래서 나도 좀 어떤 이런 지성이라는 것이 스며들게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준 곳이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홍대는 더욱더 이제 문화적인 지점을 많이 가진 곳이 돼서 제 이제 추억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죠. 해외 여행도 나가서 여러 골목들을 다녀보셨을 텐데 홍대 골목과 다녀보신 곳들의 골목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오래된 골목이나 문화가 있는 골목은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좀 공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말하자면 새 것 때문에 안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새 것이 오래된 것을 파괴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대에서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쉬운 거는 점점 이상하게 새로운 게 오래된 것들을 지우는 방식이어서 그거는 조금 우울하고요. 그러나 또 몇 년 사이에 그 독립책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가게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생겨서 그런 쪽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예. 네, 그 이원신만의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곳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대에서요? 이렇게 다니시는 길에서 저 이 책에서는 뭐 그 카페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장소들이 이렇게 하나의 쉼표처럼 찍혀 있긴 하던데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사실 청취자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가 너무 유명해질려나?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홍대 쪽만 말씀드리면 그 홍대 쪽은 되게 번화하고 큰 것들이 많은데 그 당인리 발전소 그 골목은 그렇게 작은 골목 아닌데도 거기가 벚꽃이 양쪽으로 피는 곳이에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정말 오래된 미용실과 새로 생긴 카페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지고 저는 그 절두산 성지에 죄가 많아가지고 절두산 성지에 거의 매일 가는데 그 절두산 성지로 걷는 그 길이 좋아요. 네. 그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그 책 나오고 나서 같은 독자하고 길을 걸었던 기사를 봤어요. 인터뷰 비슷한 형식이긴 했는데 그 어떠셨어요? 혼자 걷던 길을 누군가와 같이 걸으면 뭔가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시잖아요. 예, 그렇게 될까봐. 네, 저는 읽으면 혹시 그렇게 되면 이건 산책의 개념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 제가 여기가 어때요? 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설명을 자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을 실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그거 없이 서로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걷게 되는 되게 이상한 것이어서 괜찮고 자유로웠어요. 예. 그런 거라면 정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괜찮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가 계속 산책 얘기하고 홍대 근처의 골목들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어떤 내용이 정말 실제 이 책에 들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시인의 목소리로 책의 한 대목 읽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닿는다. 닿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실제하는 한순간이다. 시간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사람이라는 슬픔에 닿았다면 그것을 오래 살고 겪었다는 뜻이다. 닿지 않은 것은 막연한 것, 닿은 것, A와 B가 만나 C라는 순간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 적어도 둘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다른 둘은 다른 둘로 만나야 한다. 만나는 순간 같은 것이 되는 동일시를 한다면 그 즉시 닿았다는 세계는 없어지고 만다.
닿는다는 것은 떨어지게 된다는 뜻. 닿는다. 떨어진다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는 것. 계속 닿아만 있다면 닿아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한 자리에 계속 닿아 있다면 짓무르거나 상한다. 닿을 때 그것이 애틋한 것은 이제 막 처음 온 그 시간이 내내 지속될 수 없음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애틋하다. 낯선 시간, 길들여지지 않은 시간만이 닿는다. 닿아서 애틋하다. 애틋하다의 방향은 끊임없이 애써야 나온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애틋한 관계가 있다면 많이 애썼다는 뜻이다. 애틋함을 따뜻한 긍정으로, 편안한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애틋함은 긍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괴로운 자리이다. 애틋함은 그 괴로움에 닿았을 때만 생겨난다. 애틋함은 늘 괴로움으로 들끓는다. 그러나 애틋함은 들끓는 괴로움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산문들 중에서 닿는다와 애틋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시인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읽어주신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닿는다와 애틋하다라는 거는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 태도이고 그 다음에 제 세계관이기도 하고 또 시를 쓰니까 시를 쓰면서 알게 된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고 읽었습니다. 네, 그 이원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애틋하다와 닿는다라는 느낌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읽다 보니까 그 아까 세계관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는데, 빛과 어둠, 안과 밖, 겉과 속,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칭점, 대극점들을 사이라는 단어로 연결 지으시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장면들이. 이 사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할 텐데, 사이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시는 편인지, 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함의에 그 점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라는 것에 특별히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것 사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밤과 아침, 뭐,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러면 빛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다른 것이 어떻게 그 넘어가는가.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이 그 만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닿는 것에 대해서 그 다른 것에 포커스가 있기도 하지만 그 닿는 순간을 볼 때, 그러니까 닿는 거는 결국은 다른 게 다른 걸로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는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순간에 대한 집중 내지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늘 궁금해요. 네. 예. 지금 짧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 시인의 정말 참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한 단어이고 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드네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그 사이, 정말 그 사이에 집중하는 지점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그 지점에 매혹되어 있는 시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홍대뿐만이 아니고 보면 다른 동네들도 마른 서울의 곳곳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있으신데, 물론 이제 이원 시인이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갖고 있는 공간일 텐데, 그 부분은 잠깐 좀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고, 그럼 그 외에
다른 공간 혹은 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다른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라고나 할까요?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여행이란 말로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행의 모티프나 여행의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산책이라는 키워드로 묶인 책이긴 할 텐데 여행 같은 것들은 자주 다니시는지 궁금하네요. 여행이라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늘 떠나야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은 여행 한번 가는 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행을 자주 가고 그러나 이제 1년에 약 복용하듯이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 보면 이원 시인이 참 그 다니는 동선, 공간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고스란히 경험하기 때문에 이원 시인은 과연 여행을 어디로 멀리 다닐까, 자주 다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계속 산책 얘기만 해서 이원 시인도 조금 힘드신가요? 혹시? 네,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산책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신다고. 따로 또 같이 우리 한번 이 대학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산책과 관련된 일종의 이야기들은 오늘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산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이원 시인의 작품에 대한 혹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11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오늘은 장소를 옮겨서 지금 아르코 미술관 3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층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은 아닌가 봅니다. 많이 오늘 예술가의 집과는 또 다른 분위기. 다들 오늘 그 이원 시인님 보시러 오셔서 끝나면 이거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어, 어떤 단어? 사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단어 모두 같은 단어 하나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 말하지 않으려고요. 그 단어 말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단어를 빼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너무 시린 거죠, 지금. 오늘 뭐 좀 날씨 차가워졌는데, 손 시리세요? 발 시려요? 어제 안 시렸는데, 오늘 갑자기 시려졌어요. 손, 발만 시리면 좋겠는데 마음이 시려서 문제입니다. 마음이 너무 시려서 오늘은 우리 그 좀 시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은 시리다라는 단어예요. 참, 오늘 지금 계속 시리다 할 텐데 시리다 하니까 벌써 춥네요. 그쵸? 그 시리다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 몸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찬 것 따위가 닿아서 통증이 있다. 하나는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의 시리다는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통증에 조금 가까운 시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악을 하나 제가 그래서 시리다 했을 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정말 이 상황과 적절한 음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 음악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리다라는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시린 것들, 시린 경우는 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시릴 때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사실 이렇게 마음이 시릴 때 우리는 함께 해결을 해서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법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저희 문장의 소리 엽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 써서 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원래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나오는 책을 선물 드리는데 그걸 마음이 시려가지고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제 음악 담긴 CD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시린 것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시린 것들은 좀 있는지 함께 써서 사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 음악은요, 음악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감상할 거거든요.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곡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는 그 곡을 이규호라는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그분의 공연장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공연장에서 완전한 신곡이에요. 공연 연습을 하다가 흘러나온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처음으로 연주를 해주시는데 마음에 시린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정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곡을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그 곡을 빨리 녹음을 하셔서 빨리 사람들에게 같이 듣고 싶다, 나는 빨리 듣고 싶다 이랬더니, 이것 때문에 빨리 녹음을 하신 건 아니고 시국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 음악을 좋은 가수들, 음악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하고 함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승환 가수와 이효리 가수와 전인권 아저씨. 전인권 아저씨는 가수인데 꼭 아저씨라고 하고 싶은 전인권 아저씨랑 일단 그 뮤지션들이 함께 해주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내 꿈에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이 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no way,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no way, no way. 다시 길을 찾고 Way, no way,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no way,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무너지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길. 내 의지에 날개가 돋아서 정의의 비상구라도 찾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no way,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no way, no way. 다시 길을 찾고 Way, no way,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no way,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지다. 가사가 좀 마음에 와 닿던가요? 들리시던가요? 네. 저는, 정말 운 좋게, 사실 전인권 아저씨의 한 소절 부르시잖아요. 길가에 버려지다. 이거 하나 녹음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 녹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뭐 노래를 막 부르시는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진짜 자연스러우시니까. 근데 이 길가에 버려지다라는 그 한 소절을 몇십 번을 부르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시는구나. 완전히 멋있다 해서 또 감격을 좀 받았던 순간입니다. 이 노래는요, 다 같이 듣고 마음의 위로도 서로 위로가 되고 이 형국을 좀 잘 헤쳐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가수분들이 다 뭐 무료로 참여하시고 무료 배포가 되어 있어요, 음악. 그래서 자유롭게 다운 받으셔서요, 마음껏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뭐 좀 시리다라는 그 시림을 좀 극복할 방법 좀 아무도 지금 안 써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시리다라는 단어를 좀 제가 좀 흘렸는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늘은 좀 힘들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달라지지 않는 일상에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추워서 그런지 마음도 더 시린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듣기가 너무 힘든 요즘. 그래서 몸도 위축되는 나날. 오늘의 단어 시리다에는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의미죠.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어둑어둑하지만 곧 시린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오늘도 집에 갑니다. 아직 집에 안 갔잖아요. 네, 그렇게 믿고 오늘 돌아가면 참 좋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이팅이라는 말이 지금 이 화이팅을 외쳐서 될 마음의 시림인가? 전 약간 이러고 이게 너무 지금 좀 이 슬픔은 너무 강해요. 지금 화이팅으로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방법을 저에게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최근 가슴 시린 경험을 한 게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일들을 덤덤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저에게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 가슴 시린 경험을 한 게 없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근데 그래서 뭔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림이 없다?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슬픔, 아픔, 뭐 시림,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뭐 눈부시게 밝음, 행복, 기쁨 모든 것들이 적절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마음에 있으면 그것만큼 또 충만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제 지금 마음 이 오늘의 시리다의 이 시림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으니까 다른 시린 단어 없다면 그 대신 또 다른 좋은 단어가 마음속에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리다라는 단어를 정해놓고 보니까 계속 시리다 하니까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 뭐 시림의 끝이 돼가지고 이 차가운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다가 좀 따뜻한 시를 하나 나누어 읽어야 되겠다 해서요. 시를 사실 2개를 갖고 왔거든요. 정말 조금 시린으로 또 가는 시 하나랑 따뜻한 시 2개를 골라와서 오늘의 분위기와 마음 상황에 맞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읽겠다 했는데 따뜻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저번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때 신달자 시인님께서 오셨었거든요. 그때 북촌이라는 시집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그 중에 따뜻한 시 있어서요.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정이라는 함 하나를 만들려고 해. 누구라도 아늑하게 마음을 담는 함 하나를 만들려고 해. 나무 중에는 동백으로 부드럽게 짜 수수백년 가게 하고 싶어. 다감이라는 함 하나를 만들려고 해. 누구라도 의지하고 말 터놓고 싶은 함 하나를 만들려고 해. 나무 중에는 느티로 견고하게 짜 희노애락을 감싸 안으려고 해. 다정과 다감이 결혼해 온순이와 온정이를 낳고 다정다감하게 기르면 툭툭 치고 때려 눕히는 마음 다친 사람들이 온순이네 온정이네 집 웃음소리에 통증도 달아나는 그런 집이 저기 저 북촌 작은 골목길 안에 있네 라는 시입니다. 이거 너무 제가 읽다가요 다정이와 다감이 결혼해 온순이와 온정이를 낳아가지고 너무 읽으면서 웃음 나고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통증, 우리의 이 시린 마음의 통증, 달아나는 그런 집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또 같이 그런 따뜻한 곳으로 다정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와, 이거 그림처럼 그려주신, 시리다, 통증으로 느껴진다, 라면, 요즘은, 시시때때로 사람과 씨름하는 씨름꾼이네. 이거 진짜 그림 같아서요. 약간 제가 따뜻한 음악이 나온다는데 조금은 조금은 여기 직접 읽어주시려고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조금은 씨름과의 한편에서 씨름 안달이 후리기 안달이 후리기로 넘을 수 있겠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이런, 지금 마이크 주셔서 혹시 이거 다시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듣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또 댁에서 들으실 땐 이건 과연 무슨 그림일까? 한번 드릴까요? 시리다, 이게 통증이라면 2번 말씀해 주셨죠. 요즘 늘 때때로 씨름과 씨름하는 씨름꾼이네. 따뜻한 음악이 나온다는데 조금은 씨름과의 한판에서 씨름 한판에서 안달이 우리기를 넣을 수 있겠다. 좋겠다. 네네네네. 일단 지금 씨름과 씨름하는 우리가 지금 씨름꾼으로 비유를 해주신 거구나. 우리는 씨름꾼인데 안달이 걸기를 해서 우리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아주 저에게 힘을 주고 이 씨름 마음에 통쾌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요. 좋은데요. 통쾌하고 웃음도 나고 안달이 걸기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힘도 좀 생깁니다.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절에는 노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노래해서 뭘 하겠어.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노래가 어떻게 나와? 약간 이런 심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길가에 버려지다, 전인권 아저씨, 이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좀 보다가요. 전인권 아저씨께서 최근 인터뷰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난감한 일에 부딪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사랑과 감동이 전부예요. 힘들 때 가장 좋은 건 감동적인 노래를 해주거나 듣거나 그런 거죠. 예컨대 비틀즈의 존 레논은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It's only love, love is.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그렇지. 이런 시절에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부르거나 시를 읽거나 시를 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거나 하는 것들이 시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 노래 중에 정답은 사랑이라고 울부짖는 노래가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마음속에 사랑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의 따뜻했던 무릎이 그리운 날 저무는 해이 온기라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계속 원래 안 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시리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리다 그랬는데 손발 시린 계절 이제 왔잖아요. 뭐 손 시려우면 따뜻한 불가에 손 쬐면 될 일이고, 발 시리면 두꺼운 수면 양말 꺼내서 신으면 될 일인데, 이 마음, 시린 마음은 어떻게 하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름판에서 안다리 걸기 잘 해가지고 많이 시리지 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꼭꼭 함께 붙어서 함께 모여서 잘 해봅시다. 네. 함께 모여있는, 그래서 시리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11월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내버려야 할 것들, 남겨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으실 텐데요. 올해의 남은 기간 모쪼록 차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문정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